토요일 밤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서울 연남동 거리. 갑작스레 찾아온 추위에 시민들은 롱패딩을 꺼내 입고 두 손엔 핫팩까지 챙겼습니다. 영도 된다고 해가지고 진짜 되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추울 줄 몰랐어요. 패딩 입고 올 걸 싶기도 하고. 아직 가을인데 추워봐야 얼마나 추울까 가벼운 옷차림으로 외출한 시민은 생각지 못한 추위에 당황한 모습입니다. 너무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옷도 이렇게 가볍게 차려입었는데 좀 갑작스럽네요. 너무 추워요. 서울 홍대 앞 포장마차엔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 찾아온 시민들로 때 아닌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따뜻한 국물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빨리 추워진 김에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이맘때면 가을밤 정취를 느끼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여야 할 한강공원. 하지만 선선한 바람 대신 칼바람이 불면서 평소와 달리 한산한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가을을 되게 좋아하는데 비교적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겨울 대비해서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설악산 봉우리 곳곳에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능선을 따라 울긋불긋한 자태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정상에서 시작한 단풍은 산 전체의 절반 정도를 물들였습니다. 때이른 한파가 심수를 부리지만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겨울옷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와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화창해가지고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도심에서는 가을 축제가 한창입니다. 코로나19로 주요 행사들이 큰 폭으로 축소됐지만 흥겨운 분위기만큼은 여전합니다. 쌀쌀한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는 젊은이들은 목도리에 점퍼를 입고 도심 곳곳을 누빕니다. 햇빛은 따스한데 바람이 좀 차가워서 따뜻하게 입고 나왔는데 좀 따뜻하게 입고 나와도 좀 춥네요. 사람들이 다 두껍게 입고 다녀서 좀 겨울 같기도 하네요. 늦더위가 사라진 뒤 찾아든 영하권 날씨는 남부권 주요 명산들의 단풍을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나들이객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방역당국은 여행할 때는 가능한 개인 차량을 이용해 가족 단위로 이동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준입니다.
Es increíble. Yo tengo los niños que nacieron aquí y la mujer, soy español, de origen de Mauritania. Es mi tierra, ¿sabe? Yo me siento más de aquí que otro sitio. Bah non, c'est-à-dire que je voulais pas annuler le voyage parce que je pense que ça pouvait faire des belles photos quelque part. Voilà, j'étais encore plus excité à me dire ouais, je vais peut-être faire des photos qui sont sympas. 타이완 남부 가오슝시의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난 시각은 새벽 3시쯤. 모두가 잠들어 있던 시간에 건물 아래층 상가 쪽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은 건물 윗부분에 아파트 쪽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불길과 연기는 10층이 넘는 건물 대부분을 집어삼키면서 4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7층부터가 아파트였는데 새벽에 단잠을 자던 주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파트는 모두 120가구로 구조와 수색이 계속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화재가 시작된 새벽 3시쯤 폭발음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불이 난 주상복합 건물은 지은 지 40년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불이 1층에서 시작된 걸로 보인다면서도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아파트에는 1인 가구 또는 나이 든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남서쪽으로 80km 떨어진 인구 2만 6천 명의 소도시 콩스베르그. 도심 거리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이 켜졌습니다. 하루 전인 13일 오후 콩스베르그의 번화가에서 한 남성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활을 쏘아 5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마치 사냥하듯이 사람들을 향해 공격을 했습니다. 경찰은 50세에서 70세 사이의 여성 4명과 남성 1명이 사망했으며 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고 있다가 크게 놀랐습니다. Nei, altså jeg visste ikke hva som var på gang og skjedde, så nei, jeg skjønte ingenting. Men da jeg fikk vite etterpå hva som skjedde, så ble jeg jo redd, veldig redd. 노르웨이 정보기관인 경찰 치안국은 이 사건을 테러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Det er ingen tvil om at selve handlingen framstår som om det kan være en terrorhandling, men det er viktig nå at etterforskningen går, og at vi får avklart det som motivene til den som siktet.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이슬람교로 개종한 37세 덴마크 국적의 남성으로 이미 급진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익 극단주의자가 폭탄과 소총으로 77명을 살해했던 노르웨이 최악의 학살 사건 이후 10년 만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범죄율이 낮은 노르웨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겨우 앉아있는 78세의 부동산 재벌 3세 로버트 더스트. 자산이 수조 원대입니다. 지난달 배심원단은 더스트가 친구를 살해한 것이 맞다는 평결을 내렸고 마침내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는 날입니다. Mr. Durst, that you be imprisoned in the state prison for the term prescribed by law, that is, life in prison,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더스트의 아내 캐슬린은 지난 1982년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2000년에는 그의 오랜 친구 수잔 버먼이 살해됐습니다. 캐슬린 실종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던 친구를 더스트가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2013년에는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더스트는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화장실에서 내뱉은 이 말로 더스트는 2015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친구 살해의 죗값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I would like Bobby to live many, many years. To be on record for the longest living predator ever.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항소할 계획이고 검찰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도 피해자 가족들은 21년 만에 조금이나마 한을 풀었습니다. I visited her and told her she could rest easy. The justice has been done. 3, 2, 1, 0.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센터에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소행성 탐사선 루시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태양계가 생성되면서 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소행성을 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양계의 초기 정보를 보존한 소행성은 우주 탄생과 인류 진화의 비밀을 품고 있어 선진국들은 탐사 경쟁 중입니다. 루시는 특히 목성과 토성을 형성하고 남은 트로이군 소행성을 처음 탐사하는데 45억 년간 거의 변함없는 원시 상태로 추정됩니다. Lucy will profoundly change our understanding of planetary evolution in our solar system. One spacecraft, 7 Trojan asteroids, 1 main belt asteroid in 12 years. 루시의 이름은 비틀스의 명곡 루시 인 더 스카이 윗 다이아몬드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노래를 좋아하던 연구팀이 1974년 발굴한 인류의 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에 루시란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번 탐사선도 우주의 기원을 밝혀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소재로 만들어진 원반도 루시에 실려 노래 제목처럼 하늘로 함께 날아갔습니다. 비틀스의 링고스타는 노래를 만든 존 레논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시의 임무는 2033년에 끝나지만 그 뒤로도 지구와 소행성 사이를 수십만 년 여행할 예정이어서 미래 인류가 발견할 수 있도록 아인슈타인과 마틴 루터 킹 등 19명의 명언이 담긴 타임캡슐도 실렸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Zahmet olmazsa. I feel very proud to receive this new record title as the tallest living woman. Since 2014, I used my title for advocacy reasons, and I am very happy that I can help raise awareness, especially for Weaver syndrome, and also scoliosis, which are the diseases I was born with. Şu an bu röportajı görünür farklılıkları bulunan ve bununla ilgili özellikle özgüven problemleri yaşayan insanlar izliyorsa onlara şunu söylemek isterim.
farklı olmak sandığınız kadar kötü bir şey değil. Sizi hiç ummadığınız başarılara götürebiliyor. Ve ben şahsi olarak farklılıkların ve dezavantaj gibi görünen şeylerin insanın kendi isteği ve çabasıyla avantaja çevirebileceğini düşünüyorum. Benim yaptığım şey de tam olarak buydu. 여기가 코 자는 집인가 봐. 사막여우를 보느라 여념이 없는 아이들. 동화책에서만 봤던 귀여운 동물이 앞에 있으니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아빠 품에 안겨 기린에게 인사도 해봅니다. 주말을 맞아 과천 서울대공원에는 가을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다닌 지가 오래돼서 아기가 동화책으로만 동물을 보고 찾고 해서 직접 보여주고 하려고 왔어요. 좀 많이 다니고 싶긴 해요, 사실. 못 다녔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백신 2차까지 다 맞은 상태고요. 더 빠르게 이제 확산이 없어지면서 빠른 경제 회복이 일어나서 편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급격히 쌀쌀해진 날씨 탓인지 실내 쇼핑몰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출산을 앞둔 아내와 아기 용품을 사러 나온 예비 아빠부터 그동안 집에만 머무느라 답답했을 아이들과 나온 엄마까지 모두 신이 난 모습입니다. 와이프가 출산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어서 이렇게 출산용품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백신 접종도 다들 어느 정도 완료됐고 이제 거리두기도 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좀 빨리 정상적인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갔으면. 앞으로 좀 다양한 곳에서 아이들하고 그동안 집에서 너무 답답해 했어가지고 네, 많이 좀 다녀볼 생각입니다. 주말에도 선별진료소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100일 넘게 신규 확진자 수가 4자릿수를 기록하는 만큼 일상으로의 전환이 자칫 방역회의로 이어지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됩니다.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하기도 망설였던 지난 1년 10개월. 다음 달에는 본격적으로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해저 터널 계획이 확정되면서 10분이면 갈 수 있게 되는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 자해번양 보성과 하동 등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의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00명이 온라인으로 참가해 구성진 판소리 경연을 펼칩니다. 시인 윤동주를 기리는 음악극은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또한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에 이런 우리 9개 시군의 작가님들의 전시를 보면서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그런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부터 차와 함께 보성의 대표적 특산품으로 이름난 보성포. 보성은 천연 염색의 고장으로도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색으로 보성 삼배의 숨결을 불어넣은 멋스러운 한복의 패션쇼도 열렸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옹기와 종이, 전통악기 등의 명인 작품 전시회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문화예술제를 통해 서로를 좀 더 가깝게 이해하고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남해안 남중권의 문화예술제는 초청 가수의 공연까지 어우러지면서 코로나로 지친 주민에게 좋은 치유의 한마당이 됐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인 강원도 양구 두타연 계곡. 지난해 11월 야생 멧돼지 포획틀에 다리를 다친 후 탈진한
수컷 사냥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구조 이후 1년 치료 과정을 거쳐 건강해졌고 다시 고향으로 보내줘야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연 방사에는 보건센터에서 자체 증식한 뒤 적응 훈련을 거친 수컷 3마리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를 힘차게 박차더니 살 곳을 찾아 산비탈을 뛰어오릅니다. 방사한 사냥 목에는 발신기를 달았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로 DMZ에 서식하는 사냥의 생태와 습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냥의 행동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식지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먹이 생태 습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를 추출해 가지고 천연 기념물이자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사냥의 서식처를 마련해 복원하는 작업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방이 지뢰밭으로 차량이나 밀렵군 출입이 없는 민통선 내부 DMZ가 역설적이게도 몇 곳 남지 않은 대표적인 자연 서식지인데 이곳에 인공 증식한 사냥을 방사한 건 복원 사업 이후 처음입니다. DMZ의 사냥에 대한 생태는 규명된 게 없어서 그러한 연구도 진행하고 안정적인 개체가 서식하는지 모니터링도 장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방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연 상태로 서식하는 사냥은 약 1000여 마리 정도로 추산됩니다. 10여 년 만에 개체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 당국의 보호 노력과 종 복원 사업이 서서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삼별초가 몽골에 대항하기 위해 진도에서 제주로 내려와 흙으로 만든 항파두리성. 750년 전에 축조된 항파두리성은 원형이 훼손되고 입증 자료가 부족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터를 중심으로 성의 복원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10년부터입니다. 그동안 여러 유물과 건물터 등이 발견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성문터는 찾지 못했습니다. 성에 문을 세우는 주춧돌인 문초석과 문을 여닫을 때 쓰는 금속인 확쇠, 문기둥, 홈이 나왔습니다. 항파두리처럼 흙으로 지어진 강화도의 중성에서 지난해 발견된 성문의 흔적보다 구체적인 유물입니다. 제주도 이번 항파두리성 같은 경우에는 문초석에서 문확석 그리고 문기둥홈 그것까지 정확히 나옴으로써 문이 정확히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문의 그다음에 뭐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구조. 항파두리성의 정확한 문의 개수와 위치가 나온 문헌은 없지만 지명이 성문터를 찾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성문터가 나온 조사지에선 처마 끝에 사용하는 기와이자 독특한 문양을 한 막새도 발견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문위원과 조사단은 이번에 발견된 성문의 시설을 추가 확인하고 일부 구간의 축적 양식 등을 찾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BTS는 지난해 아시아 그룹으로서는 꿈이라고 생각했던 빌보드 핫백 1위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두 6곡, 통산 17주 동안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역시 3세대 K-팝 그룹인 트와이스 역시 얼마 전 영어 싱글로 83위에 진입했습니다. 핫백 차트에 이름을 올리는 K-팝 가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메인 앨범 차트는 더더욱 K-팝 잔치입니다. 5위권 안에 이름을 올린 그룹들이 갈수록 늘고 있고 데뷔 3년 이내인 4세대 그룹들도 최근 가파른 성장을 통해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성과는 우선 BTS가 미국 음악 시장을 뚫으면서 진입 장벽을 낮춘 요인이 컸습니다. 또 결집력이 강한 K-팝 팬덤이 음반이나 음원 등을 적극적으로 구매한 것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굉장히 순발력이 있고 또 결집을 잘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팬심을 보이기 위해서 음반뿐만이 아니고 굿즈 구매라든지 또 기부 그리고 사회적 활동들을 같이 열정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CD 시장 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지난해 오히려 미국을 앞섰습니다. 우리나라가 음반을 수출하는 국가도 아시아 이외 국가로 늘어났는데 지난해에는 중국보다
미국이 우리 음반을 더 많이 샀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해외 가수들 가운데 K-팝 특색을 담은 곡을 발표하거나 가사나 앨범 제목에 한글을 넣어서 적극적으로 K-팝 팬들을 겨냥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당분간은 미국 시장에서 K-팝의 선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계 음악 시장에서 K-팝이 하나의 장르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인지는 또 다른 과제입니다. YTN 김혜윤입니다. 꽃들이 만발하고 새들이 노래하는 계절. 1725년 비발디가 사계를 작곡할 때 봄은 이랬습니다. 하지만 2050년 서울에선 전혀 다른 봄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가 바꿔버릴 미래 서울의 봄 멜로디는 우울하고 음산합니다. 인공지능이 기후 데이터를 이용해 미래 서울의 계절을 예측하고 비발디의 사계를 기반으로 편곡한 겁니다. 4단계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최악, 즉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인 RCP 8.5 시나리오를 적용한 것이긴 하지만 멜로디 차이는 연주자에게조차 충격적입니다.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다른 어떤 멜로디를 뽑아내었고 또 그 멜로디를 비추어 봤을 때 제 스스로 생각이 들기로는 이렇게 뭔가 현실적이지 못할 만큼 2050년에 서울의 기후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자며 지난 2019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된 프로젝트에 스코틀랜드와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등 많은 나라가 동참했습니다. 독일 첫 연주 때만 해도 그저 조금 달랐던 사계는 투입하는 데이터와 예측 시나리오에 따라 크게 변화하며 청중들의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오는 20일 서울 무대에 오르는 2050년 서울의 사계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악장 웨인 림이 이끄는 프로젝트 오케스트라가 협연합니다. 비발디의 원곡도 모두 함께 연주할 예정이어서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도 비교해 들을 수 있습니다. If we do something now and in 10 years time our collected data will be different and the prediction will be different as well. So we hope the prediction data in 10 years time for the 2050 will be much better than now. That's why we started this. 다음 달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개막 프로그램의 하나로 세계 각지에서의 4개 2050 연주가 온라인 중계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